안녕하세요. 건강뿐이야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잠, 식곤증 때문에 오후를 망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어라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여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먹는 순서에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질환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식사 순서 원칙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그 흔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식사 순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저속 노화, 식후 활력을 되찾으며 복부 비만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적의 식사 순서.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와 실천 방법을 자세히 공개합니다. 왜 먹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건강과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혈당 변화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봅시다.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마치 놀이기구처럼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슐린 과잉 분비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여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인슐린은 남는 당을 빠르게 지방,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우리 몸은 인슐린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전조이며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둘째, 혈관과 세포의 손상입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와 혈관에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이 AGEase, 최종 당화 산물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고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염증 폭탄을 터뜨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인 셈입니다. 결국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근본적인 항산화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고 몸의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기적의 식사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의 과학적 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부터 드세요. 예로 들면 샐러드, 나물, 채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위와 소장에 먼저 도착해 점성이 있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마치 위장 내벽에 끈끈한 젤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은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수치가 최대 73%까지 감소했고 인슐린 분비량도 50% 가까이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인슐린 과잉 분비를 예방하는 최적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세요. 채소 다음으로 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위가 비워지는 시간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미 위벽에 식이섬유 방어막이 쳐진 상태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해 시간을 더 벌어주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더욱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중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충족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식사 순서에 저속 노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재료 원칙을 결합해야 합니다. 순서만 지키고 질이 나쁜 음식을 먹는다면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 질을 높이는 3가지 법칙. 우리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GI 지수,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대신 현미, 귀리, 잡곡 같은 통곡물 위주로 바꾸세요. 통곡물의 껍질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한 번 더 늦춥니다.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세요. 감자나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그 속에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고 식이섬유처럼 작용하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대안, 가루쌀.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는 가루쌀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는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편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저속노화 식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화 후유증을 막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근육 손실,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노화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피부의 콜라겐과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 두부, 그리고 유제품 등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해야만 살이 빠져도 활력 있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어 진정한 저속노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식사 순서가 얼마나 쉽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직장인의 외식 및 회식 사례 중 나쁜 순서입니다. 김치찌개 집에서 밥 한 숟가락에 김치찌개 국물을 말아 먹습니다. 이것은 고탄수화물 플러스 염분 폭탄입니다. 좋은 순서는 1단계 식이섬유, 테이블에 나온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등의 반찬 중 채소류부터 2~3번 씹어 먹습니다. 밥 먹기 전 위벽에 방어막 형성을 합니다. 2단계 단백질 지방, 찌개 속의 고기나 두부 건더기를 충분히 건져 먹으며 포만감을 높입니다. 3단계 탄수화물, 마지막에 남은 밥을 국물에 말지 않고 천천히 소량만 섭취합니다. 삼겹살 회식에서의 나쁜 순서는 공깃밥에 고기를 곁들여 먹고 마지막에 냉면을 추가한다. 좋은 순서는 1단계 식이섬유, 고기를 굽기 전이나 굽는 초기에 상추, 깻잎, 양파절임 등 채소 반찬을 먼저 많이 먹습니다. 2단계 단백질 지방, 고기는 쌈채소와 함께 천천히 즐깁니다. 3단계 탄수화물, 밥이나 냉면은 절반만 시키거나 주문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아침 식사 사례입니다. 빵과 커피 조합에
나쁜 순서입니다. 커피와 함께 갓 구운 토스트나 잼 바른 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혈당 스파이크 조합입니다. 좋은 순서는 1단계 식이섬유, 빵을 굽는 동안 방울토마토 2~3개나 사과 반 조각을 먼저 먹습니다. 2단계 단백질, 삶은 달걀 혹은 그릭 요거트를 먼저 섭취하여 단백질과 지방을 채웁니다. 3단계 탄수화물, 마지막에 빵을 천천히 드세요. 전문가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50대 남성 환자분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만성 피로와 식곤증, 그리고 복부 비만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과일을 먼저 먹고 자기 전에 빵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해결이 안 되어 좌절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복잡한 식단 대신 이 식사 순서 원칙만 철저히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식사 가장 마지막에 먹게 하고 밥 대신 채소 반찬과 고기를 먼저 먹는 것만 3개월 실천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A씨는 식곤증이 거의 사라졌고 체중은 5kg 이상 줄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A씨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니 스트레스가 없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며 이 식사법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이자 저속 노화의 첫걸음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포크를 드는 순서만 바꾸는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슐린을 안정화시켜 만성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상 위 순서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바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식후 느껴지는 활력의 차이를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10년 후 활력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생활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초간단 저속노화 레시피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재료나 오랜 조리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바쁜 아침, 지친 저녁에도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혈당 안정화 레시피이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5분 완성,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첫 번째 레시피는 아침 식사로 완벽한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입니다. 이 레시피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방울토마토 10개, 달걀 3개, 그리고 올리브유와 약간의 소금, 후추면 충분합니다. 조리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식이섬유 선 확보.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살짝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으면 토마토 속의 식이섬유와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가 위벽에 혈당 방어막을 치는 핵심입니다. 2단계 단백질 추가. 그릇에 미리 풀어둔 달걀 3개에 소금과 후추로 약하게 간을 한 후 볶던 토마토 위에 그대로 부어줍니다. 달걀이 익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스크램블 형태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마토의 식이섬유와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완벽하게 조합됩니다. 이것만 먼저 드시고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와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이후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바쁘다면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식후 피로를 없애는 콩나물 버섯, 찜. 두 번째는 식곤증이나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을 위한 콩나물 버섯찜입니다.
이 레시피는 탄수화물을 완벽히 배제하고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포만감을 주는 반찬입니다. 재료는 콩나물 한 봉지,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2줌, 그리고 간장, 식초, 깨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조리 시간은 단 5분입니다. 1단계 간편찜. 콩나물과 버섯을 깨끗이 씻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습니다. 물은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만 돌려주세요. 콩나물이 익으면서 나오는 수분으로 충분히 쪄집니다. 2단계 양념. 간장 1스푼, 식초 2스푼, 참깨 약간을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 저염 간장을 사용하거나 간장 양을 줄이고 식초를 늘려 염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순서 지키기. 이 콩나물찜을 식사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충분히 드세요. 콩나물의 식이섬유는 혈당 흡수를 늦추고 버섯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밥 대신 이 찜을 넉넉히 먹고 이후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후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여 드셔보세요. 식사 후 쏟아지던 잠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젊어지는 한 그릇, 두부 건나물 비빔밥. 이번에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바로 저염 된장 소스를 활용한 두부 건나물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영양소가 섞여 먹는 순서 원칙을 지키기 어렵지만 이 레시피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압도적으로 높여 혈당 부담을 줄입니다. 핵심 재료, 귀리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 반 그릇, 건나물, 취나물, 고사리 등 으깬 두부, 저염 된장, 들깨가루입니다. 1단계 잡곡밥 준비. 흰쌀밥 대신 귀리와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 탄수화물의 질을 높입니다. 밥의 양은 일반 밥그릇에 반 공기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2단계 식이섬유 확보. 미리 삶아둔 건나물을 밥 위에 넉넉히 올립니다. 건나물은 일반 채소보다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3단계 저염 단백질 된장 소스. 된장은 염도가 높으므로 으깬 두부와 들깨가루를 섞어 염도를 낮추고 고소함을 더한 비빔 된장 소스를 만듭니다. 이 소스 덕분에 짠맛 걱정 없이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순서 적용. 이 비빔밥을 드실 때는 나물과 두부 소스 위주로 먼저 드세요. 밥알은 가장 나중에 입에 들어오도록 의식적으로 씹는 순서를 조절하면 비빔밥도 저속 노화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 외식에 대한 닭가슴살 잡곡 샌드위치. 바깥 활동이 많거나 외식을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레시피이자 편의점에서 응용 가능한 팁입니다. 닭가슴살 잡곡 샌드위치는 탄수화물의 질을 높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강화하는 레시피입니다. 핵심 재료 통밀 식빵 2조각, 닭가슴살 캔 또는 소시지 형태, 양배추, 오이, 저지방 요거트입니다. 1단계 빵 대신 채소, 일반 샌드위치처럼 만들 때 양배추나 오이, 상추 같은 채소를 빵보다 훨씬 많이 넣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은 천천히 씹게 만들어 포만감을 높이고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게 만듭니다. 2단계 통곡물 식빵 선택. 겉은 흰 빵처럼 보여도 잡곡이나 통밀이 들어간 식빵을 선택하여 탄수화물의 GI 지수를 낮춥니다. 3단계 소스 대체. 마요네즈나 설탕이 많은 소스 대신 무가당 저지방 그릭 요거트나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요거트는 유산균과 단백질을 추가해 장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4단계 편의점 응용 팁.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고를 때는 내용물에 닭가슴살, 달걀 등 단백질이 많고
빵의 두께가 얇으며 채소가 풍부한 제품을 고르세요. 먹을 때도 빵을 조금 덜어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먼저 섭취하면 완벽한 저속노화 식사법이 됩니다. 마무리 및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콩나물, 버섯찜, 두부 건나물 비빔밥, 닭가슴살 잡곡 샌드위치는 모두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원칙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채소와 단백질로 위장을 코팅하고 포만감을 채우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은 통곡물 형태로 가장 나중에 소량 섭취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노화 시계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초간단 레시피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